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올해 딱 30이 되었는데 제 20대의 마지막이었던 작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가 허락도 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비 시모는 저에게 자기 아들과 파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전에 망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그동안 정성 들여 제사를 지낸 보람이 있네. 예비 시모는 조상님이 도왔다면서 결혼 전에 파혼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과 파혼하라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엄마 식당이 망했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뒤에 예비 시모가 절대로 상상 못할 반전이 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남자친구와는 3년 연애했고 일찍 상견례도 마쳤습니다. 결혼 날짜는 좀 여유 있게 잡았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웨딩홀은 늦게 예약하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여 식장과 신혼여행 그리고 드레스 샵까지 미리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잘했고 또 워낙에 착한 사람이라 연애하면서도 싸운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는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다닐만해? 교대 근무라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 남친은 전 직장에서 낮은 연봉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을 했는데 사무직에서 3교대 공정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봉이 높아져서 그 부분은 매우 만족했지만 전과 달리 생활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맞춰나갈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남자친구가 이직 후 술이 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교대 근무라 힘들어서 그런지 술도 잘 먹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술자리가 늘어서 제가 잔소리가 좀 늘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남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술 좋아하고 요즘 부쩍 술자리가 많아졌으니까 네가 옆에서 잘 좀 챙겨라. 네,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하면 오빠가 술 약속 있어도 안 가고 집에 바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랬습니다. 회사 회식이 아니어도 따로 직원들이나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오빠, 오늘은 술 마시지 말고 바로 집에 가. 새벽 출근이라며. 알았어. 그럼 우리 한나 말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제 말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는 더 제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친구였는데요. 술을 마시고 싶으면 엄마 식당에 와서 마실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엄마는 집 근처에서 식당을 오래 하셨는데 손맛이 좋으셔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현재는 2층 건물을 짓고 1, 2층 모두 식당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둘이 살았는데 새벽 일찍 나가셨다가 늦게나 들어오시니 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엄마 덕분에 돈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기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처음 남자친구의 존재를 아시고 한번 데려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인사를 시켰는데 그날 이후 남친은 자주 엄마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꼭 없어도 혼자 가서 식사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엄마 식당에 갈 때가 많았죠. 무엇보다 제가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엄마 식당에 와서 식사하면서 반주로 먹는 정도였는데 그렇게 먹으면 한두 잔 먹고 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와도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상견례 하기 전 몇 번 찾아뵈었을 때도 느꼈지만 소녀 같은 면이 있었고 저를 아껴주시는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엄마 젊었을 때 생각도 났고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사회생활 안 해보시고 집에서 살림만 하셨는데 그땐 많이 마르고 성격도 소녀 같아서 엄마가 화낸 모습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 장사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엄마가 식당 하시면서 진상 손님도 상대해야 하고 직원들도 부려야 하니 성격이 많이 바뀌셨는데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엄마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튼 어머님은 저와 따로 만나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날도 저하고 점심을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 회사 쪽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그럼 차 가지고 오세요? 아니야, 난 서울 지리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예비시댁은 인천이라 서울까지 지하철 타고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서둘러 나가서 인천까지 가야 하나 싶었는데 회사 근처 식당에 예약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해야 했는데 뭔가 바뀐 듯 했지만 암튼 어머님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몇 번 만나서 친해졌다고 해도 어머님과의 독대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이날 식사하는 내내 식은땀이 나고 긴장된 상태였는데 여기 내가 친구들하고 가끔 오는 곳인데 한나 너는 안 와봤어? 회사에서 가까운데. 저는 처음이에요. 보통 회사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먹을 때가 많아서 밖에는 잘 안 나와요. 왔다 갔다 귀찮기도 하고. 하긴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겠구나. 네, 얼른 먹어. 이날 어머님은 음식도 미리 주문을 해두셔서 도착하자마자 음식이 나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시키셨더라고요. 파스타도 덜어주시고 샐러드까지 어쩜 남친이 하는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닮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식사 후 시간이 좀 남아서 바로 옆에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 어머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둘이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내가 주영이한테도 안 물어봤는데 모은 돈은 얼마나 되는 거야? 갑자기 물어보시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비밀도 아니고 해서 여태 회사 다니며 모은 돈과 결혼 준비가 어디까지 된 상태인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갑자기 칭찬을 해주셨어요. 한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 돈 모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알뜰하게 저축도 많이 했네.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함처럼 다이아랑 진주, 금 이렇게 세트로 해서 바리바리 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한다며? 어머님, 저 오빠가 프로포즈 할 때 다이아 목걸이 해줬어요. 어머, 그랬어? 그 녀석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걸로 되겠어? 네, 어차피 반지는 하나씩 맞출 거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자 시모는 현금으로 줄 테니 사고 싶은 옷도 사고 명품 가방도 하나 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엄마 가락지도 하나 해주신다고 하는데 됐다고 해도 계속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날 땐 손가락 사이즈 꼭 재와? 알았지? 이날 예비 시모는 다른 뜻은 없다면서 저 잘 키워서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해서 그런다며 제가 며느리로 오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고 갈 수 있어? 그거 제 거예요? 한나 너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짐들까봐 아주 조금씩만 싸왔어. 그리고 이건 옥수수인데 일하다 출출하면 먹으라고. 참, 회사에서는 못 먹나? 네, 그런데 눈치껏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예비 시모는 정말이지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평소 아침에 비가 오면 걱정된다고 전화하셔서는 우산을 꼭 챙기라고 하셨고 솔직히 엄마보다 어머님이 저를 더 챙겨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
예비시모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우연히 남친 핸드폰을 받다가 예비시모 문자를 보고 알게 된 건데, 그래도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셔야 하는 게 아니냐며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하라는 문자를 보고 한때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고, 무엇보다 엄마 식당까지 예비시모를 모시고 와서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고는 허락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허락한 뒤로 예비시모는 그동안 반대해서 미안하다며 계속 잘해주셨죠. 처음 시작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이가 좋아져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식당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퇴근 후 식당으로 갔고 마감을 돕고 엄마와 같이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한나야. 집으로 바로 가지 여긴 왜 왔어? 엄마랑 같이 가려고 왔지. 그런데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 원래 정시 퇴근 후 식당으로 바로 가면 홀에 손님이 많았는데 이날은 그보다 일찍 왔는데도 홀이며 룸이며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매스컴에서 극찬할 정도로 엄마 식당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도 많으셨지만 지역 TV 광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했죠. 그래서 엄마는 휴일도 없이 매일 문을 열고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살면서 이런 날은 처음이라 엄마도 직원들도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일단 이날은 일찍 식당 마감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말겠지. 어떻게 맛집이라고 매일 손님이 많겠어. 안 그래? 그걸 엄마가 왜 몰라. 근데 오늘은 좀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 일단 지켜봐야지 뭐. 그렇게 엄마는 식당 일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계셨는데 며칠 뒤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이날 엄마와 같이 식당 문을 열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식당 입구에 피가 뿌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그걸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렀는데요. 이게 뭐야? 왜 그래, 한나야? 아니, 이게 뭐야? 피잖아. 뒤이어 출근한 직원들도 이걸 보고 크게 놀랐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사장님, 저번 주에는 팥이 있었어요. 팥? 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재료 옮기다가 흘렸나 싶었죠. 그리고 엄청 많이 뿌려진 것도 아니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식당 메뉴에 팥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팥은 잘 안 쓰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신고했고 주변 CCTV도 많으니 범인은 곧 잡힐 거라고 전해 들었는데 인터넷에 엄마 식당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 더 답답했어요. 어떤 손님이 익명으로 올린 글에는 음식 사진과 함께 가격에 비해 음식 퀄리티가 엉망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딱 봐도 반찬이 엄마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짜깁기에서 올린 글이었죠. 식당에 한 번도 안 와본 손님들은 그 글만 보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글이라 저는 직접 댓글까지 달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다른 매체에서는 식당을 다녀간 뒤 온 가족이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다고 나오게 되면서 엄마 식당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기고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일로 엄마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한나야, 어머님은 좀 어떠셔? 스트레스라고 하네. 밥도 거의 안 드시고. 큰일이네. 어떡하냐?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해? 그게 식당 앞에 서성이던 어떤 사람이 찍히긴 했는데. 그럼 잡히겠네.
후드에 마스크까지 쓰고 골목길까지 들어가는 게 찍혔는데 그 뒤로 사라져서 당장 범인 찾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계속 수사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지. 그 사람하고 식당에 안 좋은 소문이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것 같아. 인터넷에 허위사실 올라오는 글도 내가 따로 저장하고 있고 변호사한테도 얘기도 해뒀으니까 너무 걱정 마. 그래, 알았어.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상황은 좀 심각했습니다. 당장 식당 문 닫는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간 벌어둔 돈도 있어서 한동안 쉬어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고 무엇보다 엄마는 돈보다 오랜 세월 식당에 매달리며 사셨는데 이런 식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셨습니다. 제 앞에서 크게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이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집에 얘기했는지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그럼 아직 범인은 못 잡은 거고? 네, 아직요. 곧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걱정이 어떻게 한대.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 저한테 아주 잘해주셨기에 엄마까지 걱정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 말이다. 네.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아니,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예비 시모는 엄마 식당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손해가 큰 게 아니냐면서 혹시나 결혼하고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거나 집에 돈을 퍼줘야 한다거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에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니 듣기가 좀 거북했는데 아니 그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미리 대비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이야. 그럼 자주 좀 연락 줘. 걱정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시모가 연락도 없이 엄마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영업만 하지 않을 뿐 엄마는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식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느라 몰랐는데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다녀가셨다고? 갑자기 오셔서 나도 좀 놀랐는데 걱정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더라. 뭐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상황이 어떤지 묻기만 하고 가시더라고.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기분은 좀 그렇더라. 저번에 엄마가 스트레스 때문에 며칠 입원했을 때 어머님하고 통화하면서 말씀드렸거든. 그래서 엄마 걱정되어서 오신 모양이네. 그날 이후 저는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정말 이대로면 문을 닫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망하더라도 이렇게 망하면 엄마는 물론 저도 견디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주 통화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퇴근하고 별일 없으면 집으로 좀 올 수 있을까? 혹시 무슨 일로? 그래도 얼굴 보고 할 말이라 전화로는 좀 그런데. 왜? 오기 힘드니? 아니에요, 갈게요. 그런데 퇴근길에 차가 좀 막힐 수 있어서 그 정도는 나도 이해하지. 늦어도 되니까 너무 서두르거나 하지 말고.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집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는데 저를 굳이 오라고 하시는 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해봤는데 글쎄,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까 낮에 일 마치고 밥 먹다가 한잔 하다 보니까 지금 술집에 왔어. 가서 잠을 자야 출근을 하지. 조금만 먹고 들어가서 바로 잘 거니까 걱정 말어.
또 술을 마신다는 남친 때문에 순간 화가 났지만 꾹 참고 혼자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오느라 고생했다며 차를 한 잔 주셨는데요. 차가 좀 많이 막혀서 도착도 늦었고 저는 엄마 걱정에 빨리 가야 했는데 예비시모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셔서 답답했습니다. 저 어머님 하실 말씀이라는 게 그게 말이야. 너 혹시 저녁은 어떻게 할래? 저 지금은 생각이 없어서요. 집에 가서 엄마랑 먹을게요. 그럴래? 그럼 그냥 얘기할게. 네, 뭔데 그러세요? 저기, 우리 주영이랑 그만 끝내라. 네? 한참 뜸을 들여 말씀하신 건 파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머님, 뭐라고요? 파혼이요? 그래.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여기서 그만 정리해. 아니, 이유가 뭔데요? 주영 씨도 같은 생각인가요? 아까 통화할 땐 이런 얘기 전혀 안 했는데. 당연하지. 우리 주영이랑은 얘기 안 했어.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 싶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너희 집 상황 힘들다는 건 나도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어. 내 말대로 해. 이유는 엄마 식당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가 허락하신 건 남자친구의 설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이 생각보다 크고 각종 매스컴에도 나와서 유명해진 걸 알고는 그것 때문에 허락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외동으로 자랐으니 나중에라도 그 식당을 물려받으면 제가 받을 거고 결국 자기 아들에게도 득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생각해봐. 지금 식당 망하기 직전이라며. 어머님, 그 일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유,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식당은 한번 안 좋은 소문 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야. 너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몰라? 솔직히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 둘이 살았다는 말만 듣고 난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아빠 없이 자랐으면 분명 결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아들 둔 입장에서 쉽게 허락이 되겠냐고. 그나마 너희 엄마 식당에 가서 보니까 그 정도면 나중에 처가 신경 쓰고 살지 않아도 되고 나이 들어서 그 식당 물려받아도 되겠다 싶으니까 그거 보고 허락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한 말이었고 또 남자친구와는 이런 얘기가 전혀 오간 게 없었기 때문에 더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늦었고 남자친구와 다시 얘기해 본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제 뒤에서 예비시모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조상님 아니었으면 내 새끼 결혼해서 괜히 고생만 시킬 뻔했네. 이날 괜히 눈물까지 나왔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잔뜩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설마 아직도 술 마셔? 한나야. 이제 갈 거야. 너 어디야? 오빠, 알고 있었어? 뭐를? 어머님이 우리 그만 헤어지라고 하셨는데 오빠도 알고 있었냐고? 뭐라고?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서 제가 하는 말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대로 집에 왔는데 차마 엄마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식당 때문에 이미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음날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든 만나든 해서 얘기하고 엄마에게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바로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나야. 어제 미안. 요즘 왜 그래? 술을 왜 그렇게 마시냐고. 아니, 과장님이 일 마치고 마시자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런데 엄마가 너랑 헤어지라는 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제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싸우고 그런 거야? 나도 어이없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 식당 걱정해 주시고 그러시던 분이 파혼하라는데. 난 모르는 얘기야. 그리고 나 너랑 헤어질 생각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 너랑 헤어질 생각 조금도 없다고. 그랬더니 뭘 하셔? 내가 싫다는데 엄마가 뭐 어쩌겠어. 그런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무슨 거짓말? 우리 엄마 식당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한 거라고 하시던데 나한텐 오빠가 잘 설득한 거라고 그랬잖아.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허락한 게 중요하지. 엄마가 식당 운영 안 하고 있었으면? 아니, 한나야. 무슨 말이 또 그래. 아들이 좋다는데 엄마가 언제까지 반대하겠냐고. 결국은 허락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미안. 나 생각 좀 해봐야겠어. 한나야! 남자친구는 기분을 풀라며 계속 전화에 문자도 했지만 사실 이건 기분을 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특히 파혼이라는 말이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나왔다면 억지로 결혼을 한다 해도 결코 행복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하던 것도 멈추고 엄마와 함께 식당일 해결에 집중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가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어쩐 일로. 식당이 참.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오픈할 겁니다. 그게 말이 쉽지. 한번 안 좋은 소문 나기 시작한 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 모르세요? 아예 완전히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 장사하면 몰라도.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디서 장사든 금방 소문 나겠네요. 인사를 나누자마자 바로 이런 말씀부터 하시니 엄마나 저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옆에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가만히 서 있는 남자친구가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통 말이 없어서요. 제가 얼마 전에 한나 불러다가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뭐 돌아오는 말이 없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나 너 말씀 안 드렸니? 네. 엄마, 저 한나랑 안 헤어진다고 했잖아요. 너 가만히 못 있어?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아니 잠시만요. 헤어지라니요? 제가 한나한테 이제 그만 제 아들하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간 솔직히 많이 봐줬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조건임에도 제가 이 결혼 허락했잖아요. 거기다 저희 집에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는 들어서 아시죠? 저희 결혼 얘기까지 나왔으면 좀 알아서 제사 때 와서 일도 돕고 해야 하는데 뭐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것도 제가 이해했네요. 또 한나가 제일 잘할 겁니다. 아직 식 올리기 전이지만 며느리로서 얼마나 제가 잘해줬는지 누구보다 본인이 잘할 거라고요. 그런데 식당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해줬더니 이게 뭡니까? 결혼시켰다가 문제 커져서 빚이라도 생기면은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다 처가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아니,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한나, 너는 내 말이 웃음니? 내 말 듣고 바로 집에 알렸으면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안 와도 됐잖아.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아주 답답하다. 딸 자식 참 잘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어떻게든 제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집에도 알리지 않고 벌써부터 제 말을 이리 우습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진짜 조상님이 도왔지. 제가 그동안 정성 들여 제사를 지낸 보람이 있네요. 그러니 결혼 전에 이런 사단이 나서 이 결혼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 난 못 헤어져. 한나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한나랑 저랑 시간 갖고 있는 중이었고요. 너 여태 엄마 말 어디로 들은 거야? 이런 집하고 결혼해서 무슨 고생을 하고 살려고 그래? 엄마가 누누이 말했지. 제사 잘 지내야 한다고.
엄마가 그동안 조상 잘 섬겨서 너 지금이라도 이 결혼 못하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엄마 좀... 들어보니까 한나가 유학도 잠깐 다녀왔다던데. 아니 어떻게 딸을 혼자 외국에 보낼 수 있어요? 저 없이 간 건 맞지만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라면 못 그럽니다. 딸 자식은 귀하게 키워야 하는데 그것도 못마땅했다고요? 아들, 네가 생각을 해봐. 한나 쟤 저렇게 밖에 나다녔으니 남자들도 많이 꼬이지 않았겠어? 예비 시모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조신하게 있지 않았을 거라는 막말을 했죠. 차마 입에 담기도 싫었던 말이라 여기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엄마는 이미 열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하긴 없겠죠.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식이라고 딸 하나 있는 거 좀 얌전히 옆에 끼고 계시다가 시집 보내시지 않고 이보세요. 그럼 그렇지. 이제야 본색이 나오시네. 여태 교양 있는 척 저만 보면 그러시더니 뭐라고요? 이보세요? 제 딸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외국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다 왔고요. 그쪽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만큼 저나 제 딸 인생 막 살지 않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무서워라. 어디 무서워서 말이나 하겠나. 무슨 여자가 이렇게 드세? 저러니 남편이 먼저 떴지. 뭐라고요? 뭐든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주영아, 너 뭐하고 서 있어? 그만 가자. 엄마,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럼 너 정말 내 말 거역하고 쟤랑 결혼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전 안 합니다. 전 할 거예요. 키어코 이 엄마 안 보고 산다고?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딱 보면 몰라? 한나 쟤도 엄마 과부팔자 닮아서 분명히 너 잡아먹을 애야. 살면서 저런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기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날 엄마는 저한테 함부로 하는 남친 엄마 팔을 잡고는 돌려 세워서 뺨을 때리셨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저 때리신 거예요? 제가 살면서 누군가 때린 적은 처음입니다. 어디 팔자가 어떻고 입을 함부로 놀리세요? 내가 이 여편네 가만두나 봐. 네, 가만두지 마시고 뭐든 해보세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제 딸 그딴 집에 시집 보냈다가 평생 고생하며 살 뻔했는데 아주 잘 됐다고요. 나가세요 당장. 이날 남친 엄마는 자기 아들 손에 끌려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제사가 없는 걸 얘기하면서 조상을 잘 못 모시니 식당도 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글쎄요. 이제 제사는 안 지낼 것 같은데요. 한나야, 너까지 왜 그래? 가만히 있어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머님이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시는 제사 말이에요. 이제 안 지내실 것 같다고요. 그만 가세요. 저게 진짜. 엄마, 제발! 저는 두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가 걱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분명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혈압 높아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일 있어도 절대 흥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넌 왜 진작에 말하지 않고 식당은 식당이고 이것보다 네 결혼이 더 중요한 일인데 왜 그런 말을 듣고 말도 안 해? 미안해 엄마. 엄마 신경 쓸까 봐. 오빠랑 먼저 얘기하려고 했지. 오빠는 아예 헤어질 마음이 없다고 했고. 너 이래도 결혼할 거야? 아니, 그럴 맘 없어. 예비시댁에서 갑자기 파혼하라고 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해야 하나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예비시모 말 한마디에 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저와 결혼할 남자친구의 생각이 더 중요했고 서로 얘기해보고 결정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일 남친도 자기 엄마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파혼하는 게 맞았지만 저나 남친은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말 한마디에 헤어지자 이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남친 엄마가 엄마 식당에 찾아와 이런 난리를 친 모습을 보고 나니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남친이 돌아가고 난 뒤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혼 준비했던 것을 정리하기 위해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너 어떻게 어제 전화 한 통도 안 하냐? 내가 왜 전화를 해? 사과해야지. 무슨 사과? 우리 엄마 어제 너네 엄마한테 뺨 맞고 기절 직전이었다고. 그래서? 한나야, 우리 아버지도 지금 화 많이 나셨어. 처음에 남친이 엄마가 결혼 반대 영각과 달리 남친 아버지는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자식 키우며 식당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꿋꿋하시고 대단하다면서 말이죠. 거기다 엄마를 닮아 저도 예쁘다고 약간 상투적인 칭찬이긴 했지만 볼 때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니 분명 자기 엄마가 한 말은 쏙 빼고 뺨 맞은 것만 얘기했구나 싶었죠. 우리 엄마 계속 울고 아버지는 화나셔서 술 드시러 나가시고 난리도 아니었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안 얘기를 줄줄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실수를 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은 좀 심하게 한 것도 있는데 너희 엄마도 실수하셨잖아. 어떻게 사돈 될 사람 얼굴을 때려?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엄마 모시고 와서 직접 사과해. 그럼 이 결혼 문제없이 진행될 거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난 너랑 못 헤어진다고. 야, 정신 차려. 뭐? 내가 왜 너랑 결혼을 해? 그리고 엄마랑 내가 왜 사과를 해? 사과받을 사람은 우리 엄마지. 나 모욕한 것도 모자라 뭐? 과부팔자가 어쩌고 어째? 너 그럼 정말 나랑 결혼 안 한다고? 내가 미쳤어? 그리고 파혼 얘기한 거 니네 집에서 먼저 나온 말이니까 알아서 다 정리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남친 엄마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고 싶었으니 더 복잡해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며 식장 예약부터 신혼여행 예약한 거 모두 위약금 나오는 거 다 물고 빠르게 취소를 했습니다. 괜히 자식 결혼시켜서 평생 돈 퍼주고 사느니 이쯤에서 위약금 내고 끝내는 게 덜 손해를 보는 거라 생각했던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이후로 헤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만나온 기간이 있는데 사람의 감정이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만나고 싶거나 보고 싶거나 이런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들었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자기 엄마가 그런 막말을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서 있던 전 남친 때문이었는데 저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모습을 보고 결혼 전에 알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저나 엄마는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죠. 특히 엄마 식당이 다시 오픈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저도 열심히 도왔는데요. 사실 전 남친 엄마가 와서 그 난리를 치기 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요. 그런데 범인이 누군가 했더니 길 건너 식당 사장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식당 앞에 팥을 뿌려놓은 것도 동물 피를 뿌려놓은 것도 다 그 사람 짓이었어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 엄마 식당이 너무 장사가 잘 되어서 망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계속 다그치니까 그제야 말을 하는데 무슨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손님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거고 그러다 문을 닫는다고 했다네요. 참,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좀 웃겼던 건 저나 식당 직원들이 모르는 게 더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마 식당을 망하게 하려고 파치나 동물피 말고도 썩은 음식이나 부적 같은 것도 식당 주변에 심어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엄마 식당은 여전히 잘 됐거든요. 그러니 한마디로 다 미신이었죠. 그렇게 하고도 엄마 식당이 끄떡없으니 인터넷에 말도 안 되는 허위 글을 올려서 손님들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식당 이미지 망쳐놓고 했던 겁니다. 결국 엄마는 법대로 하기로 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실 식당 이미지는 한번 안 좋게 소문나면 다시 회복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손님들에게 각인되면 다시 식당으로 방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엄마는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 광고도 다시 하고 안 좋은 소문의 출처가 길 건너 경쟁 식당임을 밝혀지면서 지역 TV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광고도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엄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광고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엄마 식당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는데 오자마자 엄마한테 사과하시면서 오해했다고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당연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음식인데 아무리 단골집이어도 그런 소문난 곳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 동창 모임 여기서 하자고 했으니까 이따가 예약하고 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손님들은 다시 늘어났고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텅텅 비었던 홀만 보다가 손님으로 붐비는 정도가 되니 엄마도 저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엄마 식당에 나가서 같이 서빙도 하며 일을 도왔는데 한창 바쁠 시간에 어디선가 낯익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일단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는 했는데 다시 보니 전 남친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왔는데 여긴 또 왜 왔나 싶어서 못 들어오게 막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긴 왜 왔어? 빨리 나가.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또 무슨 난리를 치려고? 한나야, 뭐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잘 지냈어? 네. 우리 주영이가 TV에 다시 광고가 나온다고 그러길래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와봤어. 그게 궁금하셨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폐업하는 줄 알았더니? 폐업이라뇨. 보시는 그대로 아주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전 남친 엄마는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을 둘러보면서 갑자기 저를 보며 웃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기 한나야. 뭐 하세요? 제 손을 왜 잡으시는데요? 어머니 어디 계셔? 엄마 지금 바쁘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홀이 너무 바빠 대꾸할 시간도 없어서 그만 가라고 출입구 밖으로 밀어내고는 다시 서빙을 했는데 한참 일하다 카운터 쪽을 봤더니 글쎄 다시 들어와서 엄마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안 가셨어요? 엄마, 상대하지 마. 안 그래도 가시라고 했어. 그런데 그때 계속 뒤에서 가만히 계시던 전 남친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잘해주셔서 나쁜 감정은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좋은 감정도 없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방훈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대체 왜 이러세요? 그래도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 아내가 뺨까지 맞고 와서 사과 한마디 없으신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 괜히 어른 싸움에 애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잠시만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건 다 지난 일이니까 서로 없던 일로 하고. 아니요?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없던 일로 하자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세요?
전 남친 엄마는 본인이 그날 한 말을 자기 남편이 알게 되는 게 두려웠는지 자꾸만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그날 저한테 했던 말 잊으셨어요? 진정하시고요. 제 딸 열심히 살았는데 몸을 함부로 놀렸느니 거기다 과부 팔자 닮아서 그쪽 아들을 제 딸이 잡아먹을 거라느니 이런 말 듣고도 제가 가만히 있어야 했나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그랬어? 여보, 이 사람이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디 그런 말을. 아이고 머리야. 아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날 전 남친 아버지는 정말 90도로 허리를 숙여가며 사과하셨습니다. 사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과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 그만 나가주세요. 자네 뭐하나? 빨리 모시고 나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으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뭐라고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전 남친을 보니 글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가까이 가니 술 냄새가 났어요. 오기 전 술을 마신 것 같았는데 이제야 취기가 올라오는 듯 보였습니다. 술 마셨어? 조금, 아주 조금. 내가 못 살아 진짜. 한나야, 어떡하니? 우리 아들 주영이가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술에 빠져 살고 있어. 술 때문에 근태도 엉망이라 지금 회사에서 간당간당한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 때문이니까 저더러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이미 헤어졌는데 무슨 책임을 져요. 안 되겠다 엄마. 바로 신고할게. 그래 전화해.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이날 전 남친 엄마는 이번엔 자기 아들을 끌고 겨우 나가는데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뭐? 뭐가 나 때문이야? 당신 닮아서 우리 주영이가 술독에 빠져 사는 거 아니냐고요. 툭하면 술 마시는 당신 보고 자라서. 어허이 참. 내가 여태까지 얼굴도 모르는 조상제사 지낸다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대체 돌아온 게 뭐예요? 그리고 그때 식당 앞에 설치해둔 큰 화면에 엄마가 식당 소개를 하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TV에 나온 엄마를 보자 전 남친 엄마는 조상욕을 하며 오열했습니다. 뼈 빠지게 음식해서 제사 지내면 뭐하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야? 당신이 책임져요. 아들 인생 책임지라고. 시끄러워. 빨리 차에 타. 내가 못 살아. 아유, 어떡해 정말. 나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지겨워 죽겠어. 조용히 하라니까. 그렇게 망신당하며 돌아간 세 사람은 그날 이후 연락도 없었고 식당 근처에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창피해서라도 이쪽으로 지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전 남친은 결국 그놈의 술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교대 근무라 생활 패턴이 좀 힘들긴 해도 연봉이 높아서 좋아했는데 그 회사를 나오고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려니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결국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하다 현재는 백수로 집에만 있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살든 이제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완전히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주말이면 엄마와 식당에 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건강 때문에 한 달에 2번 쉬는 날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쉬는 게 불안하다 하셔놓고 엄마도 요즘은 휴일을 즐기고 계신답니다. 파혼에 엄마 식당 일까지 안 좋은 일은 어깨동무를 하고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 해결되어 다행이죠. 당장은 남자의 관심도 없고 혼자가 편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결혼도 하고 가정 꾸리고 사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